이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취득세율이 2.8%만 적용이 돼요. 이렇게 입주권은 새 아파트로 된 걸 돈 주고 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만든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개념으로서 취득세를 2.8%를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세율이 8에서 12%의 중과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여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이 개념으로 취득세가 2.8%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취득세 계산 방법 보면 재건축 사업에서 원조합원은 땅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니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만 가지고 준공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때 취득세는 원시취득세율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2.8%,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1%, 총 2.96%, 초과할 때는 2.8, 0.16, 그리고 농수세 0.1에서 3.16의 취득세율을 납부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에서 승계조합원은 주택이 멸실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한 승계조합, 승계조합원은 그 조합 분양권을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주택이면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근데 뭐 이게 지금은 이제 취득세 중과가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죠. 주택이 멸실되고 땅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뭐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만 하겠다는 거지. 조정대상. 조정대상 밖에서는 3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과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주택이 지금 멸실되기 전이고요. 멸실되고 나서 땅만 남은 상태에서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4.6%를 먼저 납부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만 가지고 준공 시점에서 2.96, 국민주택 규모는 2.96, 초과는 3.16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면 중과된 취득세율 8%나 12%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 취득세율로 납부하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재개발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취득세 계산 방법. 재개발 사업에서 원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새로 지어지더라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이 재건축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을 비교해서 부족하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추가 부담금에 대한 원시 취득세율인 2.9%, 3.16만 납부하면 된다. 재개발에서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만 이걸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서 승계조합은 어떠냐? 승계조합은 주택이 멸실되기냐 후냐에 따라 다르다.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앞에 재건축과 똑같아요. 재건축에서 승계조합은 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가 재개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무주택자는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1에서 3%니까 주택이 멸실 후 토지 취득세율 4.6%만 내는 것보다는 절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 있으면 주택세율이 해당이 되는데 주택이 멸실되면 토지로 봐가지고 4.6%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해야 취득세가 1에서 3%가 된다. 주택이 멸실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율 4.6% 적용이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면 8에서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된 이후에 토지에 관한 4.6% 내는 것이 더 절세가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일반 분양권에 대한 얘기지. 일반 분양권도 달라요.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혜를 계산할 때 2020년 8월 10일 이후부터 계약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 모두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일반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주택으로 중과 대상이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살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냈었어요. 등록세. 근데 지금은 납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까지 좋죠? 그런데 유의점은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2주택이었는데, 잘 들어요, 이거. 이게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완공 시에 납부한다고 그랬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유의할 점은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2주택이었어요. 근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냈죠? 해당 분양권 잔금 납부 시에는 기존 2주택을 모두 처분해가지고 이때에 취득세 분양권 잔금 시에는 1주택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취득 당시에 요때에 주택수로 할까요? 이때에 2주택이 이렇다고 하면 분양권까지 해서 3주택이 되는 거예요. 3주택에 대한 중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낼 당시에는 취득세를 안 내지만 그 분양권을 취득 당시에 2주택이 있다. 다 팔았다고 해도 나중에 입주다 한 때는 3주택으로 중과가 된다는 거, 3주택으로. 이게 조심해야 돼.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취득 시점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르면 중과되는 거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중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분양권 취득할 때 팔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분양권 취득 시점이므로 3주택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2.4%, 이거 국민주택 초과할 때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이 최초 분양권자는 분양계약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택수를 가지고 하고, 분양권 전매로 매수한 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점이 보고, 이 당시에 주택수를 계산해서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반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토지에 대한 4.6% 취득세를 내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다시 건물권에 대한 원시 취득세 2.96, 3.16만 납부하면 된다.